날로 인기를 더해가는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찍기 때문에 뭐 조회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인기를 더해간다고 치고 오늘은 용두섬유로 표현한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50억 클럽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요.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근데 그 뒤에는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이게 사건의 진척이 잘 안 되거든. 오늘 이 시사방구는요. 뭐 현안 같은 거보다 좀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룰 거고 이 50억 클럽도 그래서 다루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송영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백으로 입사해서 50억을 받은 게 노력의 대가냐? 지금은 빵에 가 있는 송영길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송영길이 그 당대표였어, 당대표. 민주당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백으로 입사 50억 받은 이게 누구 얘기냐면 곽상도 국힘 의원의 아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 곽상도 아들은 이 곽상도가 민정수석 출신의 야당 의원이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화천대유라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 입사했다가 5년 후에 퇴직을 하는데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곽상도는 이거를 질병 위로금이라고 우겼습니다. 예. 야, 질병 위로금. 나 이제 최근 기사에 그 다음에 기사에 의하면 이 질병 위로금 얘기는 김만배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0억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50억 클럽이라는 거가 이제 실체가 이제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이거는 대장동이 구린 일을 많이 하니까 그걸 방패막이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돈을 50억씩 줘가지고 이제 우리를 좀 돕게 하자 뭐 이런 얘기 이런 거예요. 6명이 이제 밝혀졌고 이게 녹취록으로도 나와요. 50개씩 챙겨줘야 된다 이런 녹취가 나와 김만배. 그래서 50억 클럽은 누구냐?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고 곽상도가 있고요. 뭐 김수남 검찰총장,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리스트가 공개가 됐고요.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그 보시면 언론계와 법조계 뭐 법조계나 검찰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하나 있는데 그 곽상도 그때 의원이었나? 어쨌든 그 의원은 아니었고 곽상도가 그 2015년이면 의원 되기 조금 전인데 어쨌든 대장동에 구린 일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50억 클럽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민주당이 이거 갖다 마치 국힘이 뭐 연관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그 다음부터 50억 클럽의 멤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세를 합니다. 곽상도 아들에 대해서만. 왜 곽상도만 언급할까요? 이유는 그거죠. 이재명이 이제 대선 이제 출마를 딱 했는데 9월 10일 정도에 그 이재명 그 대장동 이 개발이 이제 세상에 터지면서 뭐 4천억 벌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난리가 났지.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이걸로 폭망하게 생겨서 어떻게 반격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 막 어려웠어요. 그런데 50억 클럽이 딱 이제 터진 거야. 그래갖고 이 50억 클럽으로 맞불을 놓는데 뭐 다른 사람 뭐 권순일 같은 사람 뭐 해봤자 뭐 국힘에 타격이 안 되니까 오직 곽상도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뻑하면 50억 클럽으로 맞불을 놨어요. 대장동 얘기하면 50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을 이제 그때 야당이 그때 정권이 민주당이었으니까 이건 특검의 요건이 맞지 공정한 수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특검을 하겠더니 이재명이 50억 클럽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그런 명분으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 검찰도 이 민주당의 마음을 읽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곽상도만 수사해. 오직 6명인데 한 명만 수사해. 그래서 심지어 2달 만에 곽상도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곽상도가 어이가 없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 얘기 할 만도 하잖아요. 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중앙지법에다 이걸 했어. 정말 얘네들은 서부지법을 몰랐어. 서부지법에 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어쨌든 그래서 이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거는 원인은 검찰의 부실 수사. 아니 사실 그렇지. 뭐 2달 만에 어떻게 구속영장을 치냐고. 뭘 한 게 있어서. 그냥 그런 거죠. 근데 그 서부지법에 했으면 바로 해줄 텐데. 그래서 검찰이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조금 뭐 수사 보강해서 2월 달에 2022년 2월 4일에 내 생일에 다시 구속영장을 칩니다. 왜 이렇게 검찰은 급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지. 대선이 3월 9일인데 그 전에 구속을 시켜야 이 대장동이 쿠킹 게이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앙지법에 또 이제 했는데 이 중앙지법 이번에는 중앙지법 검찰이 좀 불안할 만하지. 중앙지법 만만치 않어. 그런데 이 검찰의 눈물을 닦아줄 우리 판사님이 계셨으니 바로 그분이 바로 이게 누구지? 판사 이름이 문성관 판사. 문재인 시절에 문씨 판사인데 뭐 그건 관계 없고 어쨌든 이분은 어떤 분이냐? 광우병 그 MBC PD 수첩의 광우병 그 보도를 무죄 선고한 분이야 이분이. 얼굴도 참 무죄스럽게 생겼죠. 그리고 국법법 위반한 뭐 이천재한테도 무죄. 판결 근거를 물어보자 나중에 말하겠다. 안 해. 그리고 이성윤 뭐 수사팀 뭐 압수수색 뭐 모르겠다. 이거 뭐지? 예, 어쨌든 그리고 김만배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이성윤 이게 뭐지? 제가 자료 조사할 때 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성윤에 대해 이성윤 수사팀을 이성윤 수사팀 이성윤을 수사하는 팀의 그 압수수색을 허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팀 이성윤 수사팀을 조사하는 그런 거 압수수색이야. 그러니까 그게 맞지.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곽상도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역시 문성관 드디어 해냈죠. 그랬습니다. 아마 또 파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나중에 1심에서 무죄가 떴네. 그럼 곽상도는 구속 왜 된 거지? 그래서 왜 재판부가 이걸 구속 안 시키게 무죄를 줬냐면 아들이 받았는데 이거 아버지가 받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받았다. 이래서 무죄다. 여러분 이 논리 이해 갑니까? 물론 검찰이 수사를 그지같이 했죠. 밝혀진 지 석 달 뭐 넉 달 좀 지나서 이거를 기소하는 게 어딨어 이런 사건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무죄 이유가 이거야. 직접 받은 게 아니다. 야, 내 아들 받으면 나도 무죄야? 뭐 이런 거잖아. 어이가 없죠.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억 무죄라는 법비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한 다음에 이 판사 이름을 막 써. 이준철 판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제 비하용되는 거지. 이준철 판사에 대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국회에 나와서 조정은 의원이 물어보는 거야. 이 국민들이 동의하겠냐 그랬더니 이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 잡겠다. 이걸 처벌하지 못하면 이거 국민들 정말 민심 안 좋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들까지 같이 공범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공소장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고 막 어찌고저찌 갖고 막 공소장을 다시 쓴단 말이야. 그리고 온갖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한 끝에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박영수라고 알죠? 박영수 이 사람이 또 무죄가 떴어요. 박영수 50억 클럽도 무죄가 됐어. 박영수는 실제로 자기가 역시 50억을 받지는 않았지만 박영수 딸이 있잖아. 김만배 딸이었다. 여러분 김만배 딸이 아니고 박영수 딸이야. 박영수 딸. 이렇게 썼냐? 박영수 딸이요. 이 사람도 희한하게도 곽상도 아들처럼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2억 원에 달하는 돈을 이제 받았는데 화천대유 그냥 일개 직원이 11억을 갖다 대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거야. 대여 명목으로 총 11억을 화천대유에서 빌렸대. 두 번째. 그리고 화천대유 아파트 있잖아요. 대장동 아파트. 그거를 분양받았는데 시세 차익이 6원. 그리고 퇴직금이 무려 5억이야. 5. 얘 봐봐. 5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5억이다. 5억이야. 이거 무슨 자선회사야 이거? 그래서 총 이게 22억이라고. 이게 그 김만배 딸이 살았던 뭐 또 살고 있을 판교 퍼스트 푸르지예요 이거. 죽이죠. 그래서 무죄 이유를 이제 봤더니 딸이 독립생계다. 아파트 별도 아파트에 거주해서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딸이 이제 11억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어. 일부 갚았대. 차용증 작성. 야, 차용증 작성하는 거 이거 다 돈 뇌물 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렇습니다. 이걸 또 너그럽게 인정해서 무죄를 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우리 법원은 50억 클럽에 대해서 단죄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김만배는 그러니까 박영수는 물론 징역 7년형을 받고 구속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화천대유로부터 그 뭐 그때 박영수가 우리은행 뭐 지주 이사회 의장이었어. 이사회 의장. 그래서 뭐 대출 많이 그 화천대유가 대출 많이 받게 해주고 거기서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아서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가갖고 이제 7년이 나왔는데 나 이거보다 이 딸한테 준 이 특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어이없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 돈 딸한테 받지. 그랬으면 그냥 구속 안 될 텐데 진짜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검을 또 발의하기도 하는데 이거 여러분 쇼예요 쇼. 이거를 대장동 50억 클럽을 조사할수록 이재명에 대한 혐의만 더 강화되는 것이지 이게 민주당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국힘이랑 아무 관계 없는데 이거를 조사하는 척해서 이 본질 검찰 수사를 대장동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본질을 흐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주 다분하죠. 이건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거부를 결국 했던 거지. 했고 여기 써 있잖아요. 검찰 수사를 회방시켜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특검을 통해서 총선 있잖아요. 이 총선 때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을 곽상도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곽상도 2심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아직도 재판이 결과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권순이라고 홍성근의 이제 기소 내용이 떴어요. 이게 또 충격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이 홍성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기사인데 이 홍성근 이분은 2019년에 김만배로부터 50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2달 뒤에 갚았어요. 왜 갚았을까? 쫄렸나? 그리고 2021년 자기가 직접 하면 좀 그러니까 두 자녀가 그러니까 홍 회장의 두 자녀가 49억을 받았어.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갚았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직접 자기가 받으면 좀 쫄리니까 두 자녀를 통해서 받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액수도 이상하잖아. 50억 49억. 그리고 대장동 사건 터지자 갚았다는 거야. 근데 이거 검찰이 이걸 뭐라 기소한 줄 아세요? 너무 어이없게도 지금 6개월을 구형하고 구형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형 이유가 이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50억을 2달 동안 빌렸다 갚는데 이자를 안 줬다는 이유로 기소했어. 그래갖고 결국 지금 6개월 구형하고 벌금형 받았어. 벌금형. 이게 끝이야. 검찰이 기소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린 거야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전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무조건 직무유기. 그리고 네 번째 기소 권순일. 이 권순일은 실제로 이재명 재판에서 맹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그 유동규 씨가 쓴 당신들의 댄스라는 책을 보면 이게 있어요. 39페이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번 거 말고 2020년 사건 말하는 거예요.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었다.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 처벌 직전까지 갔는데 이거를 뒤집은 사람이 바로 김만배다. 여러분 아시죠? 비타 500 음료수 박스를 들고 권순일을 8번을 찾아갔다. 그리고 권순일은 그 비타민 박스에 걸맞는 아주 엄청난 활약을 펼침으로써 이재명을 정치 생명 끝날 위기에서 결국 구해주죠. 무죄 취지 파기완성. 그때 7대
오였습니다. 대법원 12명, 대법관 12명 중 7명이 무죄를 선언하고 5명이 반대했던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라 써 있냐면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유죄 의견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권순일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의 요구로 무죄 취지의 연구 보고서를 새로이 작성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는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번 만나는데 이 만나는 이 날짜가 정말 웃겨요. 이게 2019년부터 1심이 있어. 2019년에 대법원에 갔나 그랬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계속 보면 2019년 7월 달에 첫 번째 방문을 하는데 9월 달에 그 상고가 이루어져서 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김만배가 여러 번 찾아가고 그리고 전원합의체되고 나중에 7월 달에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이거 보시면 뭔 얘기냐면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되고 무죄가 나기까지 이 기간에 8번을 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 갑니까? 대법원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머리 깎으로 8번을 갔고 하필이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그 사건 선고 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취도 떴잖아요.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이 백모 씨는 성남시 비서관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가수의 아버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재명 형님한테 협박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권순일을 봅시다. 권순일 다시. 어쨌든 권순일도 정말 희한하게도 대법관 퇴직하고 나면 대개는 뭐 봉사활동하거나 뭐 그런 그러니까 봉사가 주인 그런 기관에 가는데 뭐 애들 가르치거나 이 사람은 퇴직하자마자 2020년 9월에 8월인가 그 선고 나고 6개월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화천대유에서 이 알지도 못하는 이 회사에 권순일이 왜 갔을까요?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월 1,500만 원씩 받다가 대장동이 터지니까 잽싸게 그만뒀고요. 1억 5천만 원 받았지. 그만두면서 이 받은 돈을 전부 다 장애인 단체에 기부합니다. 이 기부라는 게 이렇게 더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때가 이제 그거죠. 그 화천대유 뭐 고문.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특혜 의혹 관련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권순일은요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고문 변호사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공소장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를 변호했어요.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이제 온 2건의 소송에 대해서 7번이나 변호사 활동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 권순일이 대체 뭐를 받고 이걸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겨우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를 변호했다는 이유, 이 변호사법 위반 이걸 갖고 기소했어요. 이게 대체 뭐 이래갖고 이게 무슨 단죄입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와 정말 이 법원이랑 검찰도 50억 클럽에 대해서 그게 없어 별로. 그러면 최재경 김선하면 어떻게 될까? 6명 중에 4명 기소했는데 나머지 2명 수사가 2024년인데 이게 벌써 3년 동안 이 난리를 쳤는데 수사는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고 소환도 아니고 서면 조사만 했어요. 우와. 그래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이 시사방구 아니면 누가 이 50억 클럽의 이 정체를 다 파헤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사방구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사방구니까 마지막으로 예, 방구 소리 한번 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